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김은혜입니다. 자, 전일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기술주 위주의 상승 탄력을 받으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미중 무역 협상과 관련돼서는 고위급 회담이 다시 재개될 것이다라는 소식 역시도 호재로 작용한 모습인데요. 한편 영국의 브렉시트는 일단 결과론적으로는 연기가 됐습니다. 자, 하지만 연기에 대해서 두 시점이 좀 갈리게 되는데 일단 합의안이 통과가 됐을 때 그리고 합의안이 통과가 되지 않았을 때 좀 두 부분으로 나눠지면서 일단 영국 쪽에서 제시한 6월 30일은 일단 기각이 됐고요. 6월 30일이 아닌 5월 20일 또는 합의안 승인 불발 시에는 4월 12일까지 또 다른 제안을 내야 된다라는 소식까지 들려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오늘 유로존 쪽에서 다양한 지표 발표가 있었는데 꽤 좋지 않은 성적표를 내놓으면서 현재 구간에서 유로 통화 자체로는 좀 하락하고 있는 움직임이고요. 영국을 비롯해서 전반적인 유로존 쪽에서의 경기도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이슈가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도 신세계와 함께 하시면서 이런 이슈들도 점검하시고 여러분들의 해외 선물 전략도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도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 통해서도 다양한 의견 접수가 가능합니다. 전화 주실 때는 서울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오늘의 마스터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은 유튜브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유튜브 들어오셔서 서울경제TV를 검색을 하시면 바로 실시간 시청과 함께 채팅방 활용도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방송을 통해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다는 점까지도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요일장의 신세계의 문을 열었고요. 함께해 주실 출연진분들과도 인사 나눠볼게요. 먼저 오늘도 전유진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유진입니다. 네, 금요일 저녁입니다. 네, FOMC 발표 이후에 다양한 소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연준의 발표 이후에 좀 많은 정책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궁금하실 텐데요. 잠시 후에 더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앞서서 오늘 유로존 쪽에서 PMI 지표가 충격적으로 좀 나온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앞으로 전개될 시장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실 것 같고요. 어제 저희가 또 실시간으로 전달을 해드렸는데 이후 정상회의에 대해서 실시간 화면도 전달을 해드렸죠. 이 정상회의 이후에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지금 또 취재진 앞에서 좀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그 화면 역시도 실시간으로 함께 전달해 드리는데요. 아무래도 유럽연합 안에서 일단 상위 국가이죠. 일단 주도하고 있는 국가 중에서 독일이 최근엔 가장 좀 주도적이니까 독일에 대해서 좀 관심이 쏠리고 있는 모습인데, 자, 오늘 유로존 쪽에서 특히나 거기에 독일 관련된 지표도 좀 좋지 않은 소식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독일의 제조와 구매 관리자 지수가 예상치를 꽤 하회하는 수치로 나오면서 48로 예상이 됐었지만 44.7로 나오면서 큰 격차가 좀 벌어졌는데요. 최근에 아무래도 유로존 경기 둔화 우려감이 계속적으로 불거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경제 지표 역시나 부진한 소식이 나오는 가운데, 그리고 ECB에 대한 내용과 더불어서 FOMC에서는 워낙 통화 완화적인 기조를 내놨기 때문에 ECB도 적잖이 많은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경제 지표 또한 이렇게 좀 좋지 못한 성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오늘을 기점으로 앞으로 펼쳐질 이런 흐름도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은 PMI 쇼크에 의해서 유로화 역시도 급락을 하면서 현재 구간에서는 전일장에 이어서 꽤 많은 가격대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 소식까지 더불어서 저희가 잠시 후에 꼼꼼한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실시간 화면도 함께 전달을 해드렸고요. 이렇게 정말 많은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오늘장 신세계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함께 해주실 마스터님도 바로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어제장이어서 오늘도 해영 마스터님과 함께합니다. 마스터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영입니다. 네. 전일 이제 달러 인덱스 FOMC에서 좀 자세히 설명드렸는데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좀 코멘트를 남겨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22 정상회의에 대한 내용이 조금 브렉시트 관련해갖고 언급드릴 부분이 있는데 제가 오늘 좀 자세하게 언급을 드리겠지만은 너무 당연한 수순대로 가고 있다. 이 부분을 꼭 캐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장에 크게 어떻게 보면은 어떤 이 결정에 대해서 나오는 사항이 아니라 지금 원래 정해진 방향대로 추세가 일정하게 나왔지만은 이 오늘 나왔던 내용 자체는 단순 거래량이 크게 발생했으므로 아무래도 큰 음봉 자체를 그렸던 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신세계 1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1시간 동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이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주 말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점검을 하고 싶으실 것 같은데요. 해영 마스터님의 다양한 전략을 통해서 또 정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지금 시각은 11시 7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앞서 오늘 금요일장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하락 출발한 상황 속에서 계속적으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에서는 어떻게 또 흘러가고 있는지 시세 점검하고 계속해서 이슈 점검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네, 지금 현재 S&P를 비롯한 전반적인 시장 지수에 대해서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요. 전일장, 본장과 선물장에서도 모두 1%대 가까운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하지만 현재 부근에서는 바로 또 끌어내리면서 2,836.25포인트로 0.84%의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자, 그리고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일장에 특히나 기술주 위주의 상승이 돋보였기 때문에 전일 나스닥은 2% 가까운 상승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현재 부근에서도 S&P 500과 마찬가지로 0.85%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7,466.25포인트 선 거래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유로FX 함께 보시죠. 자, 전일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 종가가 1.14달러는 지지가 됐지만 현재 부근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소식에 의해서 1.14달러대가 다시 또 깨진 상황입니다. 1.13780달러 선으로 0.68%의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골드 함께 보시죠. 자, 골드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오늘 좀 추가적으로 좀 올라갑니다. 전일장까지 1,300달러 초반대가 좀 지지가 됐고, 현재는 1,313.4달러 선으로 0.34%의 강보합권 유지됩니다. 자, 그리고 오일 함께 보시죠. 오일은 60달러 기록한 이후에 바로 또 떨어지네요. 전일장 같은 경우에는 최고가가 60.39달러 선까지 올라갔었는데, 지금 오늘장에는 2% 가까운 급락 보여주면서 58.72달러 선 거래됩니다. 단숨에 60달러도 이탈이 되고 59달러까지 이탈이 되는 5일까지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네, 전일장 같은 경우에는 워낙 좀 강세 흐름을 이제 FOMC 당일에는 은행 업종의 하락으로 영향을 바로 받지는 못했습니다만 전일장 같은 경우에 3대 지수가 모두 좀 환호하면서 1%대의 상승을 기록했는데요. 하지만 하루 만에 오늘 유로존 쪽에서 경제 지표와 더불어서 그동안 계속적으로 좀 걱정이 쌓여갔었던 우려감이 있었던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오늘자 함께 좀 폭발이 되면서 좀 증시에 대한 부분과 여러 상품에 걸쳐서 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뉴욕 증시가 이런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속에서 오늘 하락 출발이 됐고, 그리고 역시나 선물 시장 쪽에서도 하락세 이어가고 있는 시세까지 살펴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오늘 22일을 비롯해서 전반적인 외신 소식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전유진 캐스터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신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연준과 유럽 중앙은행이 조금 비둘기적으로 크게 선회를 했죠. 이에 따라서 다른 중앙은행도 이런 흐름에 동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초저금리나 마이너스 금리를 수년간 낮은 상태로 유지할 가능성이 보이는데요. 유럽 중앙은행이 은행들을 위한 신규 대출 프로그램을 발표하면서 완화적인 기조로 좀 돌아섰습니다. 또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크게 내리고 마이너스 금리를 올해 말까지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결정들이 다른 중앙은행들에게 좀 신호탄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다음은요. 연준이 금리를 동결을 했죠. 그 이유가 미국에서 이어지고 있는 저물가 때문에 이제 금리 인상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네, 파월 의장이 물가가 아직 우리 목표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것이 우리가 참을성 있는 모습을 나타내는 이유 중 하나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파월 의장이 계속해서 인내심 발언을 하고 있는데요. 또 이 점도 작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이요, 향후 물가 경로를 예측하는 것은 연준에 있어서 어려운 문제라면서 1960년 이후에 가장 낮은 실업률이 나오고 또 임금도 10년 만에 가장 빠른 수준으로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하반기 물가는 내렸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저물가가 미국만의 현상이 아니라 좀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또 설명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요, 미국 연준의 긴축 정책이 없었다면 미국 경제가 4%의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이는 좀 연준의 금리 인상과 대차대조표 축소로 성장률이 타격을 입었음을 시사하는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자꾸 연준의 금리 인상과 대차대조표 축소 계획을 계속해서 좀 비난을 해왔었죠. 네, 연준의 완화적 기조 영향에 미친 것 같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미친 것 같냐라고 질문을 했었을 때는 모르겠다. 나는 솔직히 영향을 끼치지 않았길 바랐지만 상관이 없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다음은 JP 모건의 소식입니다. 세계 증시에 아직 랠리 여력이 있다면서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기조에서 세계 경제가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좀 달려 있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중요하게 봐야 할 요소가요. 첫 번째는 이제 좀 더 비둘기파적인 연준과 또 유럽 중앙은행과 중국 정부의 부양책에 세계 경제가 어떻게 반응할지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최근 중국의 경제 지표 중 좀 일부는 낙관적이라면서 수치가 계속 안정된다면 또 그리고 만약 소폭 개선이 된다면 여름이 올수록 주식의 랠리가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 세계 증시를 위협해온 세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연준의 통화 긴축에 따른 달러 강세화고요. 두 번째는 미중 무역 갈등의 악화입니다. 또 세 번째는 중국 경기의 둔화인데요. 하지만 이 세 리스크가 올해 조금 나아지고 있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다음은요, 미 연준이 좀 기준금리 인상을 중단하면서 투자자들이 다시 신흥국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를 보고 위험한 순환 고리를 이제 좀 주의하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투자금이 유입되면서 실제 경제 상황이 변하지 않았는데도 신흥국 경제가 튼튼하다고 착각을 할 수 있다고 조언을 했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제 좀 조언을 한 상태입니다. 신흥국에 대해 이제 투자자 신뢰의 문제는 기만적인 평정심을 만들어내는 데 있다면서 달러화가 절상되거나 현금이 유출되면 상황이 좀 급변할 수 있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국제결제은행이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이제 이런 사실들이 좀 입증이 되고 있는데요. 멕시코를 보면 이제 기업들이 달러화가 약세를 보일 때 저금리로 달러를 빌리고 고금리의 페소를 대출해서 차익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달러화가 다시 강세를 보이면요, 기업들은 이제 사업을 지키기 위해서 빌려온 신용을 회수하기보다 투자 손실을 이제 좀 줄여서 상쇄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작년 여름처럼 만약 환율이 변동성을 보인다면 국가의 장기 생산성 성장이 저해될 수 있다고 조언을 했습니다. 다음은요, 제프리 건들락이요. 연준이 비둘기파적인 모습을 나타냈지만 여전히 증시는 약세를 보일 것이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연준이 올해 2차례 금리 인상을 0.5회로 낮출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거보다 더 전망을 낮춰서 놀랍다고 발언을 했는데요. 연준이 절박해 보인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를 안심시켜주진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증시가 여전히 약세장에 있는지라고 묻는 말에는 여전히 약세장에 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연준이 원유 하락이 이번 결정의 원인 중 하나라고 했지만 유가는 지난해 12월 회의 때보다 상당히 올랐다면서 연준을 한 차례 비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요, 10년 만기 국채 인데요. 2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요, 전보다 좀 오른 2.411%의 거래가 됐습니다. 반면 국채 30년물은 수익률 전날보다 좀 하락을 한 2.963%를 나타냈는데요. 3개월 동안 좀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10년물과 2년물 격차가 12.6bp로 축소가 됐는데요. 특히 이날 10년물과 3개월물의 격차가 5bp로 2007년 이후 가장 좁혀졌습니다. 수익률 격차가 좁혀지면 좀 경기 침체가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요. 연준의 경기 우려에 단기물에 이어 장기물 랠리가 좀 뚜렷했지만 경제 지표가 호조를 보이고 주가가 큰 폭의 오름세를 나타내면서 조금 혼조세로 돌아섰습니다. 네, 다음 채권 시장과 증시의 반응이 다시 엇갈리고 있습니다. 채권 시장은 경기 둔화 가능성을 과도하게 반영한다는 비판이 있고요. 증시는 좀 위험을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연준이 이제 좀 현 상태를 머물 것이라는 점이 명확해졌는데요. 이는 주식 등 이제 위험 자산에는 좀 좋은 소식이지만 채권 수익률이 떨어지면서 저성장을 나타내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주식 시장은 상승을 하는데 이제 좀 채권 시장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채권 수익률 움직임을 무시하면 안 된다고 좀 조언을 한 상황입니다. 다음은요, 이제 유럽연합, 유럽 쪽 이야기인데요. 유럽연합 정상들이 브렉시트 기한을 예정된 날짜 3월 29일 이후로 늦추는데 동의를 했습니다. 회원국 27개가 만장일치로 동의를 했는데요. 영국 의회가 다음 주에 합의안을 승인하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탈퇴 기한을 5월 22일로 미루는데 합의를 했습니다. 메이 총리가 요청한 탈퇴 기한인 6월 30일보다 조금 이른 시점인데요. EU 정상들이 영국 의회가 합의안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 4월 12일까지 합의 없이 탈퇴를 하거나 다른 방안을 제시해달라는 입장입니다. 투스크 의장이 모든 선택지가 영국에게 달려 있다면서 좀 영국의 입장을 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요, 아까 오프닝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독일의 제조업 업황이 예상보다 크게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제조업 PMI가 44.7을 기록을 했는데요. 6년 반 만에 최저치입니다. 제조업 부문의 침체가 심화하고 있다고 평가를 했는데요. 서비스업 PMI 예비치와 이제 합성 PMI 예비치도 다 하락을 했습니다. 유로화가 그래서 좀 급락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될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소식도 나오는 대로 바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구간 외신 소식 다양하게 전달을 해드렸고요. 추가적으로 지표 발표도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미국의 2월 기존주택 판매 지표가 나왔는데 시장 예상치를 좀 대폭 상회하는 수치로 11.8%로 나온 상황입니다. 자, 거기에 미국의 1월 도매 재고 지표도 나왔는데요. 월가 예상치인 0.2%를 상회하면서 1.2%로 나온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PMI도 발표가 됐는데 3월 마켓 제조업 PMI 지표는 52.5로 21개월 내 최저치를 좀 기록했다라는 소식까지 이 세 가지 지표 소식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해영 마스터니가 다뤄볼 이슈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이슈 먼저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오늘의 이슈입니다. 첫 번째 이슈는 지수입니다. S&P 500 6월물인데요. 연준의 완화적인 정책 기대감 속에서 상승세를 유지했었던 전일장까지 시장 분위기였는데 현재 오늘 금요일장의 개장 소식은 일단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까지 더해지면서 하락세로 다시 전환이 된 상황입니다. S&P 500 지수를 비롯해서 전반적인 시장 상황 살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슈는 5일입니다. 5월물이고요. 달러 강세와 그리고 미중 모의 협상 불확실 속에서 이 상승의 제동이 걸린 상황입니다. 지금 60달러 기록한 이후에 계속적으로 빠지고 있는 5일까지 오늘도 두 가지 이슈 점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두 가지 이슈 준비했고요. 첫 번째 이슈인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수 같은 경우엔 전일장 FMC, 3월 FMC에 대한 그 파급력이 어제장에 비로소 좀 발휘 됐다라고 좀 봤었는데, 하지만 또 하루 만에 오늘장 현재 시각, 현재 흐름을 보시면은 다시 좀 되돌림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마스터님의 업앤다운 의견 확인하고 구체적인 전략도 지수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업이네요. 네. 자, 마스터님 지금 지수 같은 경우에는 뭐 전일장 워낙 또 좋은 흐름이었기 때문에 현재 부근 좀 빠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네. 지금 하락에 대한 조정분이 일어났는데 이게 오늘 제가 시황에서 그린 그림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카톡방에 무료 카톡방에 제가 지금 시황을 하루에 2시간 걸쳐서 거의 얘기를 드리는데 지지를 받는 국면, 이게 낮 시간대 제가 그린 거예요. 하락에 대한 조정 관점을 그리고 나서 상승에 대한 랠리를 다시 이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리고 단가 자체, 지정 자체를 어디에서 이제 극점으로 좀 매수를 위치값을 잡을 수 있냐. 7450에서 매수값을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언급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거는 다시 보기를 좀 하시고 언급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중요한 것 자체는 전일 이제 스팬에 대한 저항을 받는다는 전제 자체는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랠리 포인트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심화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러면은 지금 극적인 자리 포지션에 대한 매매값을 조금 유지하시려면은 제가 언급드렸던 7450.00 자리가 나쁘지는 않은 자리예요. 현재 익절 기준이 넘어가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틱 차트에서 데일리성으로 매도 추세가 왔던 지지 관점 자체 지금 한 차례 버티고 있다는 관점이에요. 그러면은 7450에 대해서 매수 관점을 가지신 분이라면 여기서부터 본절 처리를 해야 되고요. 추가적인 매수에 대한 가능성을 확보하실 분들은 이 지지가 다 풀린 뒤에 매수에 대한 단가를 부르는 게 좀 더 정답에 가깝습니다. 지금 지지에 대한 관점 자체가 아직 버티고 있죠. 틱차트로. 그럼 추세에 대한 이탈 관점 자체가 아직 나올 수 있다는 전제가 깔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조금 손절폭이 다소 길긴 하겠지만은 제가 언급드릴 수 있는 위치값은 자 7490.0 이탈값에서 매수 포지션 대응이 가능하다. 이렇게 좀 언급을 드리겠고요. 7490.00입니다. 7490.00. 그리고 이제 이탈에 대한 위치값이 안 나올 때는 이게 굉장한 중요한 저항, 이제 추세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러면은 그대로 관망을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자, 지금 추세 차트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전일 상승분에 대해서 조정을 일으켰다고 해갖고 이게 와 이거 낙폭이 아닌가요? 이렇게 언급하시는 분이 있는데 파동에 대해 랠리 자체가 다시 펼쳐지는 국면인 거예요, 그냥. 이게 파동이에요, 하나에. 근데 이거 갖고 낙폭이다 이렇게 판단하기엔 일러요. 진짜 제대로 된 낙폭은요, 이 스팬에 대한 이탈값이 이루어질 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채널 자체가 깨지지 않는 정황 자체도 이미 펼쳐졌는데 앞으로 장세 자체가 추세가 매수로 열린다는 조건 자체는 너무 무궁무진하게 열려요. 그럼 단가 자체를 어떻게 지구하냐. 자, 오늘 단가 자체가 만약 매수 포지션에 대해서 노린다면은 고점 갱신 이후에는 추가적인 매매 자체는 없어야 됩니다. 단가 자체 잘 잡으셨다면은.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데일리성으로 끊어가야 좀 좋은 위치값을 형성할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전반적인 장세 자체가 이제 2019년 3월 8일 이후에 3월 8일 이후에 2019년부터 이어져 오던 조정, 어떻게 보면 채널의 하단 구간에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국면 자체 형성됐는데 일목균형표상 완성형에 이르렀다는 어떤 전제 조건이 깔리기 때문에 굉장히 좋지 못한 포지션이 오버나잇을 하게 되면은 좋지 못한 포지션을 이끌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러면 오버나잇에 대한 관점 자체는 언제 지고 가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까? 이렇게 좀 물으신다면은 한 차례 조정에 대한 국면 자체가 열려야 돼요. 그러면은 예시로 하나 들자면은 이런 단간의 조정 국면이 한 차례 일어났고 재차 상승에 대한 국면 자체가 일어난다면은 그때부터 다시 한 번 더 제대로 된 매수에 대한 오버나잇 포지션을 질 수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조정 국면이에요, 여러분들. 왼쪽 차트 보시면. 그러면은 이런 조정 자리가 열리고 나서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틱 차트에 대한 기준이 지금 위치값이 잡혔죠. 7490에 대한 이탈값이 이루어진다면 추가적인 매수에 대한 위치값에 대한 자리 선정이 된다. 이 부분 좀 캐치하시고요. 지금 어제 이제 매수에 대한 부분을 진입을 했는데 이제 다시 한 번 더 기준선의 위치값에서 저항을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오늘 시황에서 좀 언급을 드렸었어요. 이제 무료 카톡방 오시면은 좀 참고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저는 조정에 대한 부분이 좀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 부분이 시사되면요. 이 스팬에 대한 이탈값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 다음부터 매매하시는 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하지만 이 조정에 대한 위치값은 무조건 데일리성으로 끊어가야 됩니다. 오버를 가져가는 순간 안 돼요. 왜냐하면 전반적인 시황 자체가 채널 자체가 상방이라는 점은 이게 단기간 내에 끝날 수 있다는 걸 굉장히 시사하는 바예요. 이 부분은 좀 염두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달러 인덱스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제가 좀 포커스를 맞췄던 게 사실 유로예요, 유로. 이제 오늘 좀 시황 방송을 통해서 좀 자세하게 언급을 드렸었는데 또 한 번 더 재차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OMC가 비둘기 기조라고 해갖고 제가 나스닥과 미 증시에 대한 연관성보다는 달러 인덱스에 초점을 많이 맞추자 이 얘기를 했어요. 결론은 뭐냐면은 미 증시 금리에 대한 비둘기 주장 가지고 미 증시에 대한 상승 랠리 포인트는 해석하기 불가능하다. 이렇게 좀 판단의 여부를 내렸습니다. 영향이 굉장히 미비하다고 했어요. 영향이 굉장히 미비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달러 인덱스인데 달러 인덱스의 오늘 하락에 대한 부분, 이 모멘텀 자체가 이제 전이 깨졌다는 부분 자체는 지속적인 어떻게 보면 상승에 대한 추세를 만들 여건 자체가 굉장히 펼쳐진다. 그럼 유로에 대한 매도 포지션 자체를 놓기 굉장히 좋은 지점이라고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지금 단가에 대한 위치값을 설정을 할 수 있나 이러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없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낮 시간대 제가 오늘 언급드린 이제 여기 센TV 무료 카톡방이 있습니다. 와서 참고해 주시고요. 낮 시간대 자리가 왔어요. 근데 오늘 이제 언급드린 자리는 95.700 위치값에서 유로 매도에 대한 포지션을 잡을 수 있다고 언급드렸는데 95.695까지 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달러는 굉장한 강세장을 뿜었고 이제 유로 자체는 굉장한 약세장을 뿜었습니다. 근데 이거 자체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추세가 될 가능성이 굉장하게 열린다고 제가 언급을 드립니다. 언급을 드려요. 지금 이제 시황만 좀 체크를 하도록 할게요. 비두기적인 메시지 자체는요. 어쨌든 간에 1월에 나왔던 멘트 자체랑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팩트 체크만 할게요. 자산 축소에 대한 부분은 FOMC가 2019년 1월에도 이미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대로 반영이 된 거에 대해서 시장 자체가 추가적인 하락의 모멘텀을 그리기보다는 일봉상에 대한 지지를 맞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비둘기에 대한 메시지를 보냈지만은 이 지지에 대한 관점 자체가 성립되고 다시 한번 재돌파하는 상승 랠리 패턴을 그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부분은 시황 자체가 FOMC가 나오기 전에 이미 반영 여부가 끝났다는 정황 자체가 펼쳐졌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 이탈 관점이 나왔다는 정황은요. 앞으로 달러가 강세가 나올 수 있는 요인입니다. 하지만 오늘 굉장한 강세가 갑작스럽게 어떻게 보면 위치값에 일어났던 거는 단순 이제 유로에 대한 지표 부진으로 거래량을 좀 추가한 요인밖에 안 된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지표가 어떻게 나왔든 간에 저는 이게 오히려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지금 브렉시트 관련해 갖고 내용 자체가 나오는데 연기 가능성은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가능성이었어요. 다수가 보고 있는 관점이었습니다.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냥 하원 의원에서 어떻게 보면은 통과를 해 갖고 이제 기간에 대한 연장 자체가 이루어지고 그때 가서 판단이 드는 부분이지 지금 가서 판단할 부분은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이탈값만 이루어지면 제 갈 길 가겠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굉장히 옳은 판단이라고 생각해요. 어제 전이 이제 비둘기 메시지가 나왔다고 해갖고 저는 이 매도에 대한 달러 약세 자체가 지속된다고 판단을 안 드렸습니다. 이게 오히려 올라간다고 얘기를 드렸어요. 올라갈 가능성, 그리고 이탈에 대한 관점 자체를 굉장히 성립을 잘할 것, 이 부분이었고, 이탈 관점이 오고 오늘 본 포지션은 이제 95.700에서 유로 매도입니다. 자, 같은 시간대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95.700이면은 시간대가 정확하게 17시 10분이에요. 자, 유로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상관지수가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100에 이제 근접한 통하기 때문에 같은 시간대 극점 포지션을 만들 거예요. 그러면은 이 위치 값에서 달러 인덱스 차트를 보고 17시 10분에 정확히 여기죠. 이 단가 내에서 저항을 받고 그대로 솟구친 겁니다. 상황 자체가. 그리고 저는 이제 금리 가지고 미 증시에 대해서 안 본다고 몇 차례나 언급드립니다. 증시 안 봅니다. 왜 그랬다면은 2017년도에 지속적인 미국의 금리 인상을 했을 때 다른 패턴으로 같은 방향성을 그려야 되는데 완전 상반된 패턴 자체가 너무 다양해요. 그럼 영향이 굉장히 미비하다는 거예요. 상황 자체가. 단기적인 어떻게 쇼크를 줄 수 있겠지만은 지속적인 추세를 만들 수 있을 만한 관점 자체는 성립이 안 된다고 판단하는 편이에요. 이거 관련해 갖고 여러분들한테 달러 인덱스의 어떻게 보면 2016년도부터 변화, 그 부분을 월요일에 이제 카톡방으로 시황으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이 부분 꼭 체크해 주시고요. 중요한 것 자체는 여러분들이 지금 달러 인덱스에 대한 강세장이 지속될 여부가 굉장히 크다는 부분을 좀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정황 자체는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은 나오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달러에 대한 강세 자체가 지속될 여건 자체가 큰가요? 이러면은 그대로 스팬 위에서 노는 그림 자체가 열려지는 어떻게 파동의 랠리를 판단해야 돼요. 그럼 추후에 스팬에 대한 저항을 막고 다시 한번 고점을 갱신했을 때 이 인근 때 이제 고점 갱신할 때가 마지막 고가의 형성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 여부만 추후에 판단하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둘기적인 메시지로 전일 이제 CNTV 이제 신세계에서 정확하게 언급을 드렸던 점이 있어요. 미국의 금리 비둘기적 메시지로 어떻게 보면은 미 증시에 대한 영향은 굉장히 미비하다. 오히려 달러 인덱스를 봐야 되는데 달러 인덱스만 정확하게 판단을 내리지만 하락에 대한 모멘텀을 그리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엘리언트 파동을 막고 오는 지지에 대한 이탈 관점 자체가 성립될 여건 자체가 굉장히 크다. 그럼 이 이탈 관점이 온다면 유로에 대한 매도 관점을 접근할 수 있을 여건이 된다. 근데 이거는 스타트업입니다. 여러분들. 스타트업이에요. 자, 왜 스타트업인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세하게. 자, 추세가 열리게 되면은 스타트업 관점 자체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헤드앤숄더의 결과가 일으키고 나서 열리는 거예요. 최근 장세를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해요, 여러분들. 지지 관점 자체가 열리는 상황 자체만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당분간 제가 파동에 대한 박스권, 일봉에 대한 박스권 자체를 시황했기 때문에 전제를 보는 이유는 통화 정책이 맞빠지기 때문에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보시면은 달러의 강세 스타트업 구간입니다. 달러의 강세 스타트업 구간, 달러의 약세 스타트업 구간, 달러의 강세 스타트업 구간. 시작 단계예요. 그러면은 연결 차트를 해제하면은 지금 상황에서 보자면은 자, 달러 강세의 시작 부근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부분을 시사했었어요. FOMC는 시황이 안 되고 그리고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달러에 대한 다시 한번 강세가 시작될 여건 자체가 펼쳐졌다. 이 정황만을 저한테 이걸 설명드린 거고 비둘기적 메시지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왜 달러에 대한 약세가 지속되지 못하는지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 꼭 체크하시고요. 추후에 다시 한번 이 지지에 대한 관점 자체가 연결되고 나서 다시 한번 기준선에 대한 저항을 받는지 체크하고 그때 유로에 대한 매수 포지션이 한 번 더 성립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바입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상황에서 FOMC에 의해서 그리고 거기에 지표도 나오면서 좀 혼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또 기준이 될 수 있는 그런 설명들을 추가적으로 해드렸고요.
유로화를 비롯해서 달러에 대한 부분까지도 짚어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달러화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속에서 혼조로 좀 이어가고 있고 지표 부진 속에서 유로는 좀 하락하고 있는데 워낙 또 통화 완화적인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로존 쪽이 또 좋지가 않아서 이게 계속 그 관계는 좀 계속 이어가는 것 같네요. 사실 이제 유로존 상황이 네. 좋지 않은 거는 알고 있었던 사실이고 네.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네, 관점이에요. 근데 지금 이번에 사실상 어떻게 보면 연기된 부분도 너무 당연한 수순이지만은 지금 중요한 것 자체는 어쨌든 간에 기술적 분석상 달러가 이제 지지를 받는다는 정황 자체가 너무 펼쳐졌었어요. 그리고 이제 FOMC가 아무리 강한 주장을 펼친다 한들 달러에 대한 약세 요인을 끌어올리기에는 시황 자체가 부족하다. 이 부분을 충분히 언급드린 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간에 오늘 유로 자체가 좋든 나쁘든 간에 약세장을 뿜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었어요. 근데 노딜 브렉시트 자체는 사실 지금 해석하는 건 당연히 조금 의미가 어렵겠고요. 그쵸. 여건 자체가. 이제 연기가 이제 하원에서 통과되면은 연기가 확정적으로 좀 이루어지는데 이제 추가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수순으로 가고 있기는 사실이에요. 노딜 브렉시트는 그때 판단해야 될 문제예요. 근데 저는 노딜 브렉시트 자체도 연관성이 굉장히 깊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근데 제가 언급드리는 부분은 당분간 통화 정책상은 이 패턴 자체가 2017년도와 같은 형태를 그리는 게 아니라 어떤 지지값을 그리는 박스 국면 자체가 지속 여부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좀 시사드리는 바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앞으로 매매하실 때 체크할 부분은 이런 60분 봉산 이제 지지에 대한 엘리언트 3파동만 좀 판단하시면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는 바가 있어요. 그럼 굉장히 간단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비둘기파가 메시지를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락을 지속적으로 못 끊는 거는 원래 자산 축소라는 거는요. 이제 통화 사이클에서 막바지예요. 막바지. 별 영향력이 없습니다. 자산 축소한다고 한들 다수의 투자자들이 포커스를 맞추지 못한다는 점이에요. 그럼 언제 포커스를 맞추나요? 자, 금리 인상하기 직전입니다. 첫 금리 인상하기 직전, 양쪽 완화 풀 때. 그때 한 번이랑 테이퍼링 시작할 때예요. 그리고 오히려 금리 인상을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은 그 통화에 대한 가치는 떨어져요. 왜냐, 시장에 다 가격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테이퍼링 때. 이거 관련해 갖고 이제 월요일 날 달러 인덱스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긴 2016년도부터 어떤 정책을 그리면서 모멘텀을 그려왔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왜냐면은 16년도부터 통화 정책을 알아야지 지금 순서가 어떤 단계인지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월요일 날 좀 한 3시간 정도 해갖고 이제 센TV 무료 카톡방에서 좀 준비를 했으니까 많은 참여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좀 전달을 해드렸고요. 빠르게 두 번째 이슈 넘어간 이후 여러 질문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오일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60달러 기록한 이후에 좀 다시 59달러는 회복이 됐네요. 59.06달러 선 거래가 되면서 1%에 넘는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마스터님의 업앤다운 의견 확인하고 구체적인 전략 세워봅니다.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전일장에도 관망에 대한 의견이셨는데 이어서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저는 이제 상관지수가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지만은 유가에 대한 한정적인 그림 자체가 굉장히 그려졌어요. 다분히. 네. 사실 이제 스팬 자체가 제2탈 관점이 온다면은 60분 봉상 스팬 자체 이탈이 온다면 매도적인 데일리 관점을 그릴 수 있지만은 차라리 오늘 보는 것보다 추가적인 하락에 대해서 사실 기대하는 건 사실인데 지금 자리값을 어떻게 좀 찾기보다 추후에 이제 좀 기준선 위치값에서 한 번 더 보는 게 나쁘지 않겠다고 이 생각이 지금 들어요. 이제 미증시 자체도 어떻게 보면 조정에 대한 분위기 가능성이 굉장히 시사되는 부분이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 단가에서 추가적으로 매도 포지션을 들어갈 수 있나요? 이렇게 좀 설명하자면은 저는 굉장히 손익비에 대한 구성 자체가 힘들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하는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단가가 많이 내려간 상황에서는 좀 웨이팅하는 게 낫다고 보는 편이고 개인적으로 모든 종목 중에 여러분들 조금 언급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은 가장 안정적으로 지금 볼 수 있는 관점 자체가 유로 매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는 부분이 굉장히 심합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랠리 포인트가 미 증시가 다시 한 번 더 제동을 걸 때 상승에 대한 포지션 자체가 나올 때 그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고 그 관점 자체는 60분 봉상 어떻게 보면은 상관지수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점 이 부분을 좀 측정하는 바다 보니까 그때 한번 다시 포지션을 놀리고 그때 전까지는 좀 오늘 하락폭에 대한 부분을 좀 체크한 다음에 다음날 월요일부터 이제 기준선 위치값에서 저항을 받는지 그리고 그 뒤에 매도값을 다시 한번 노리는 게 좀 더 수순에 맞겠다 이렇게 판단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단가상 이미 단가의 끝이 완성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웨이팅하는 게 낫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전일장 뭐 신세계 함께 하셨던 분들이라면은 또 역시나 또 의견이 이해가 되실 것 같고요. 오늘 보신 분들도 역시나 현재 가격대보다는 조금 더 유효한 가격대를 기다려서 그때 좀 접근해보자라는 의견까지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지금 뭐 저희가 두 가지 이슈까지 점검을 해드렸고 그렇다면 다음 주 우리 시장의 국내 선물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국내 선물도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지수는 좀 가까스로 강보합권에서 마감이 됐는데 오늘 선물 지수 함께 보시면은요. 자, 선물 같은 경우에는 283.35입니다. 코스피 지수보다는 일단 선물 지수의 상승이 조금 더 돋보였는데요. 하지만 외국인 쪽에서 수급 이탈이 좀 이어졌고 지금 야간 선물도 함께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다음 주는 국내 선물 어떻게 좀 방향성 보실까요? 네. 빠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아, 하방으로 보시네요. 네. 자, 여러분들 네. 지금 좀 국내 선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는데 지금 오늘 사실 이제 국내 선물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상대적인 진폭 자체가 미 증시와 이제 어떻게 보면 상관지수는 굉장히 높지만은 이 지지에 대한 관점 자체를 뚫지 못하는 정황 자체는 너무 뻔해요. 지금 제가 이제 추세대를 하나 그었는데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관점을 가지셔야 되는 게 지금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한국 금리가 더 낮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한국 금리가 더 낮습니다. 아무리 이제 상승에 대한 랠리를 그려간다고 한들 상승에 대한 제한폭이 그려질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고 당분간 이 박스권 형태에 대한 그림 자체가 나올 여건 자체가 굉장히 커요. 그럼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하락 추세에 대한 시작점을 좀 보기 위해서는 지금 단가가 굉장히 낮지만은 선물지수로 볼게요. 네. 279.00에 대한 도달된 뒤에 그때 매도값을 판단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추세에 대한 스타트업은 그때부터 나오는 겁니다. 안정적으로 보시기 위해 이런 부분에서 보는 거예요. 이런 단가에서. 근데 지금 이제 싸우냐 마냐 하는 자리예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탈값이 이루어지고 기준선 자리에서 여기서 싸움 자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상황 자체가. 내릴 거냐 말 거냐. 그럼 이 구간대에서는 매매를 할 필요성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일봉상 어떻게 보면 저항대가 하나 버티고 있고 60분봉에서 상승에 대한 랠리 폭을 굉장히 제한하고 있죠. 이건 스프레드 자체가 굉장히 어느 정도 일정하게 균형이 유지되기 때문이에요. 지금 한국은행 쪽에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제 다수의 투자자들이 또 한 번 금리를 내리는 것이 아니냐. 이제 미국 쪽에서 이제 금리를 동결한다는데 이걸 취지로 한국은행에서 한 번 더 내리는 게 아니냐. 스프레드의 확대 자체가 이루어진다면은 그럼 또 한 번 낙폭을 이루겠죠. 그건 한국은행의 결정인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동결을 지속할 여건 자체가 더 크다고 보고 있어요. 한 번 더 금리를 인하한다는 제스처 자체는 취하지 않을 여건 자체가 있는데 금리를 동결하게 된다면 추세 자체가 좀 강하게 매도세로 지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작년과 같은 하락에 대한 모멘텀을 한 번 더 그릴 여건 자체가 굉장히 크다. 이렇게 좀 판단을 드리는 바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단순히 60분 봉에서 박스 형태에 대한 구간 자체를 지속적으로 열 것이다. 이 부분이에요. 그럼 저는 후자에 가깝다고 보고 있어요. 그럼 지금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포지션 자체는요. 어떻게 보면 스팬에 대한 이탈가. 자, 2279.0에 도달된 뒤에 그 다음 매도에 대한 포지션을 구사하는 게 오히려 순서상 맞다고 보고 있어요. 그럼 고점에 대한 평가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자, 지금 한번 저항가스를 체크할게요. 자, 287 단가 내에서 어떻게 보면 고점의 형상 구간 자체가 또 한 번 열리는데 지지값을 저항값을 안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 다분히 상황에서 이 자리에서 싸우는 거예요. 그럼 싸움 국면에서 들어가기보다는 추세가 한 번 더 열리는 관점에서 들어가는 게 좀 정석에 가깝다고 보고 있어요. 한 방향성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손절에 대한 구간 자체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이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대에서 어떻게 보면은 자, 매도냐 매수냐 이걸 구사하기보다는 여기부터는 지켜보는 거예요. 그냥 지켜봅니다. 지켜보고 나서 이탈값이 오면 한 번 더 이 하방에 대한 추세값에 대한 기대값을 가질 수 있다. 이 정황을 놓고 보시는 게 오히려 조금 더 안정적으로 매매를 구사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국내 선물에 대해서는 지금 야간 선물로는 281.20 지수 좀 넘어가고 있는데, 내려가고 있는데, 일단 다음 주에 하방에 대한 부분 연결 지어져서 또 말씀해 드렸으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골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1312라인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자, 골드를 비롯해서 뭐 다양한 상품들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유로를 비롯해서 상품군 중에서도 많이 움직이고 있고, 지수를 좀 중점으로 저희가 또 풀어드리고 있으니까 각각 좀 적용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질문도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일단 기사 내용 추가적으로 확인하고 함께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이 이슈가 또 다음 주에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다음 주에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해서 고위급 회담 좀 재개 소식도 들려오고 있는데 HIS 쪽에서는요. 미중 무역 협상 호재가 좀 반영이 됐지만 실제 합의 시에는 추가 상승이 좀 예상이 된다라는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 마스터님은 이 내용에 동의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네. 네. 참... 자, 결론만 얘기하자면 전적으로 동의 못합니다. 네. HIS 쪽에서 저런 내용을 내면 저는 지금 상황 자체가 미중무역에 대한 낙관적인 평가 자체가 지속적으로 반영되는 여부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호재가 반영됐지만 실제 합의 시 추가 상승 예상, 실제 합의 시 오히려 변곡에 대한 가능성을 제기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봐왔기 때문에 시황 자체가 변곡이 될 가능성이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여부를 체크했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 자체는 여러분들 지속적인 상승 랠리 패턴을 이어다라도 어떤 구간 자체에 대한 이탈 관점 뒤에 매도를 보는 게 좀 현명한 거예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막 그날에 이제 극점 포지션 잡겠다 하고서 매도를 짓는 행동보다는 하락 변곡에 대한 가능성을 굉장히 예상하고 이제 추세가 뒤집혔구나 판단하는 시점 자체가 생길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제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냐면 HIS가 작은 회사가 아닌데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하고 부딪히네요. 굉장하게 부딪히는데 자, 시장에 대한 반영 여부를 꼭 체크를 하시라고 제가 언급을 드려요. 미중무역 자체가 지금 호재가 반영되고 있다. 실제로 결과가 나오면은 이 반영에 대한 이제 롱 포지션 자체가 대거 청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평가하는 바예요. 왜냐하면 시장이 이미 반영이 됐기 때문에. 자, 미국 금리 예시로 좀 들게요. 미국 금리가 인상하면 달러가 오히려 약세가 펼쳐져요. 어떻게 금리 인상한 날만 약세가 펼쳐져요. 변곡을 만들면서. 왜 그러냐면은 시장이 이미 금리에 대한 예상을 한두 달 전부터 다 해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한다는 예상 자체가 이루어지면은 이미 선반영되는 거예요, 달러에. 실제로 딱 금리 인상하면은 반대 포지션이 일어납니다. 이 여건 자체가. 오펙도 볼게요. 오펙에서 자, 이번에 감산하기로 예정이 돼 있다. 상승장 이어갔다가 시장이 반영 여부가 다 됐기 때문에 실제로 감산을 해버려서 낙폭을 하는 케이스가 있었죠. 2017년도에. 그것도 이제 제가 얘기를 또 2017년 5월에 2차 감산 때 그때 일어났었는데 시장의 반영 여부가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그럼 미증시 지금 미중무역의 합의로 예시를 든다면은 시장이 지금 반영되고 있는 과정 중이에요. 그냥 ING입니다. 근데 실제 합의 시 어떻게 되냐? 오히려 변곡에 대한 가능성이 제기되는 거죠. 우리는 이 여부를 측정해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여태까지 그래왔기 때문에 시장은 선반영이 굉장히 잘 이루어진다는 점. 이 부분 때문에 오히려 HIS 쪽에서 내보낸 저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적으로 동의를 못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결론적으로는 동의하지 못한다라는 의견이신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좀 다시 한번 좀 생각하시면서 이 기사에 대한 분석에 대한 내용도 또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내용을 짚어보자면요. 라델피아 연은 총재에 대한 부분은 올해 경제성장률,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47%로 낮아졌다라는 이런 내용도 나왔고요. 그리고 해양마스터님이 이전에 신세계를 통해서 항상 좀 이야기를 해주셨던 부분입니다. 3개월 이 단기 채권 금리 국채 수익률과 그리고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2007년 이후에 첫 역전을 했다라고 지금 좀 나오고 있는데 금리 자체로는 원래 좀 장기물이 조금 더 높고요. 그리고 단기물이 좀 낮은 그런 상황인데 이 국채 수익률 자체가 좀 역전이 됐다라는 부분인데 대표적인 경기 침체 신호로 좀 여기고 있잖아요. 네. 네, 일단은 네. 미증시 지금 차트 한번 봐야 되니까 같이 네네. 한번 설명을 드리는 시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탈 관점 자체가 지금 나오지 않은 여건이에요. 네, 이제 아까 전에 7,490에 대한 이탈 관점이 이루어져야지 매수 포지션이 놀릴 수 있다는 거는 이제 고점 대비 이제 지지에 대한 부분 자체가 지금 이루어졌고 있다는 정황이고 지금 오늘 매수에 대한 관점 자체를 좀 가지기 굉장히 힘들다 이렇게 좀 언급을 드리고 일단 이건 언급 드릴게요. 매수에 대한 관점 자체를 지금 지기는 굉장히 힘들다. 그러면은 오늘 60분 봉에서 지지를 받았던 관점 자체가 오히려 추가적인 낙폭을 일으킬 형태가 이루어진다. 이 부분이 좀 시사되는 부분이 있어요. 네, 이 부분 꼭 체크하시고요. 자, 10년물, 2년물 채권 스프레드의 역전은요. 이건 대단한 일이에요. 이제 센TV에서 실시간 속보로 지금 내보낸다는 거는 진짜 경제TV에서 여기밖에 없을 거예요. 안 그런가요? 앵커님? 공감 안 하시나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 공감하시네요. 이거는 지금 왜냐면은 예전부터 얘기가 나왔지만은 이제 제가 강연회 때 언급 드린 부분이 뭐냐면은 자, 역전이 되더라도 침체는 추후에 온다는 부분을 좀 설명드렸어요. 경기 침체에 대한 선행 지표예요, 그러니까.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역전이 됐다는 거는 이제 미 증시가 어떻게 보면 빅쇼트에 대한 가능성을 네. 준비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좀 설명드린 부분이고 네. 이거 관련해 갖고 첫 역전이 이루어졌다는 거는 제가 이제 센TV 무료 카톡방을 통해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과 함께 다양한 소식들 전달을 해드렸는데요. 함께해 주신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소식 여러분들과 함께했고요.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